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및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보일까요? 미국이 제안한 휴전을 우크라이나가 수락했지만 러시아는 키우를 공습하며 반응했습니다. 3월 12일 방산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30일 임시 휴전을 받아들였고 3년 넘게 이어진 전쟁 종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사우디 제다에서 9시간 고위급 회담 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을 즉시 시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고 러시아의 동의와 동시 이행 시 연장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해제하고 안보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전쟁 포로 교환과 어린이 귀환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협상팀을 구성해 장기 안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미국은 러시아와 구체적 조건을 논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의 평화 프로세스 참여를 강조했으며 러시아가 휴전을 수용하면 전쟁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총격 중단이 핵심이라며 러시아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와이츠 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구체적 제안을 가져왔다고 말했으며 며칠 내 러시아와 대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몇 시간 만에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습하며 상황이 뒤틀렸고 전문가들은 푸틴의 성격상 보복 공습을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휴전 전날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드론으로 공격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이는 휴전과 무관한 러시아의 계획적 대응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정치적 공백과 중국 경제 침체로 북한 불황이 가중되며 안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KF-21 전투기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과거 80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된 이 전투기는 노후 전투기 교체를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총 120대 KF-21 도입을 계획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은 0.1-1제곱미터로 4세대 대비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F-35보다는 RCS가 높아 완전 스텔스기로 분류되진 않지만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을 적용해 스텔스 능력을 극대화할 전망입니다. 기체 하부는 반매립형 하드포인트로 설계되어 있고 향후 완전 내부 무장창으로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KF-21은 슈퍼크루즈와 800km 전투 반경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F-414 엔진 2기로 최대 34,000파운드 추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 약 38,000파운드 기준 추중비 1.27로 우수하고 단가 약 6,500만 달러로 라팔 대비 3분의 1 가격을 목표로 합니다. KF-21 사업이 성공하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한국 항공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T-52K의 기술 토대를 닦았다면 KF-21은 완전 스텔스 역량 확보의 발판이 되고 미국 매체는 장기 계획의 긍정적 방향성을 평가했습니다. 최근 KF-21 수출의 전환점이 찾아왔으며 2월 10에서 20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연합훈련을 발표했습니다. 아람브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14대 장비가 동원되고 전차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이 포함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F-35 도입이 미국 압력으로 무산되며 KF-21에 관심을 보였고 지난해 한국 방문 시 공동 개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동 석유 부국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대체할 옵션으로 KF-21을 주목하며 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로 시장에서 부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매체는 KF-21의 조종 편의성과 5.5세대 디지털 환경을 높이 평가했고, 인도네시아 대신 프로젝트 참여를 지속 요청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과 불명확한 태도로 관망 중이며,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참여로 인도네시아 퇴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분담금 30%를 현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며 협력이 진전되었고, 이는 인도네시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참여를 환영하며 인도네시아 배제를 지지하고, 비용 손실에도 퇴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에 F-35 수출을 금지하며 KF-21의 시장 기회를 열었고, 이는 기술 유출 방지보다 동맹국 통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KF-21 공동 개발로 군사 우위를 기대하며 최소 49대 이상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세계 매체에서 뛰어난 성능으로 조명받고 있으며 항공전자 장비와 스텔스 블록 두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의 스텔스화가 논의 중이며 소형화와 동체 통합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2는 F-35와 경쟁할 잠재력을 보이며 첨단 항공전자 기술로 공중전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발전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으며 KF-21이 국산 전투기로 성공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신속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K조선 중렌지선 저가 공세 대응 전략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수주를 석권한 중국 조선업체들이 이제 액화천연가스이중 연료 추진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C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아직까진 기술력 측면에선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저가 수주를 무기로 한 중국의 공세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매년 약 40대 50척의 렌지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을 인도할 예정이다. 중국 조선소를 향한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스위스 선사 MSC는 중국 조선소에 임한 2000TU급 렌지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4척을 추가 발주했다. 옵션을 포함하면 최대 8척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메스시는 지난해 말 렌지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0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바 있다. 그리스 해운그룹 테메스도 최근 중국 저우산창 흥국제조선에 1만 1000TU급 렌지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했다. 테메스는 벌크선과 탱크선을 운영해온 전통적인 선사였지만 이번 발주를 통해 렌지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중국 조선업체들은 렌지 추진선 시장에서 저가 공세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한국 조선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쏟아지는 친환경 선박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양쯔장조선은 30억 위안, 약 6,020억 원을 들여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친환경 선박 조선소를 건설하고 있다. 뉴타임스 조선은 스마트 선박 건조를 위해 최대 50억 위안,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글로벌 선사들이 렌 추진선을 잇따라 발주하면서 중국 조선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체들도 기술력과 공급망을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을 모색 중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초대형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형 LNG 추진선 시장에서는 중국과 격차를 상당히 벌려놨다는 평가다. 국내 조선사의 렌즈 운반선 수주 점유율은 과거 80%에서 최근 60%대까지 떨어졌는데 초대형 렌즈 이중연료 선박 수주를 바탕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올 초 한국조선해양은 프랑스 선사로부터 3조 7,160억 원 규모의 렌즈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선형은 초대형으로 분류되는 선형은
15,500TU급이나 18,000TU급으로 추정된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대만 선사 양밍해운과 15,500TU급 렌즈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렌즈 연료 탱크를 탑재한 24,000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싱가포르 익스프레소를 독일 하팡로이드에 인도한 바 있다. 중국 조선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친환경 선박 수주를 확대하는 것과 달리 국내 조선소들은 고부가 가치 렌즈 추진선과 함께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은 렌즈 벙커링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선박 유지 보수 서비스를 결합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 조선소들이 렌즈 및 메탄올 추진선 수주에 집중하는 사이 국내 조선사들은 차세대 연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조선 3사는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이미 성급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선제적으로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신기술 선박 시장에서 중국을 앞서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글로벌 해운업계가 렌즈 연료를 넘어 암모니아, 수소 등 차세대 연료로 전환하는 시점이 오면 국내 조선사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 시점까지 중국 조선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어떻게 방어하고 렌즈 추진선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할지가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